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양윤아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는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이 진행 중이에요. 오늘 저는 이 전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할을 할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이어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이동해 작품의 숨은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빛 카드를 만들며 함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작가라면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요?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에서 만나는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빛을 담아냈어요. 빛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가진 아주 재미있는 속성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색을 볼 수 있나요? 근데 불을 켜면 색상들이 아주 잘 보여요. 하늘을 떠올려 봐요. 이른 아침 새벽빛에는 푸르스름하게 보이다가 저녁빛에는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그럼 빛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탐구했던 작가가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모네는 햇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순간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아닌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모네의 앱트 강의 포플러 나무를 만날 수 있어요. 강가에 키 큰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모네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 맑은 하늘과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감상 가이드의 6번째 페이지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네는 이 풍경을 봄부터 가을에 걸쳐 그리며 23점의 작품을 남겼어요.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 외에 다른 그림들도 살펴볼게요. 분명 같은 풍경인데 왜 반복해서 그렸을까요? 작가는 날씨, 계절, 그리고 햇빛에 따라 풍경이 가진 색이 달라 보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색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움과 미묘함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고요. 빛에 따라 색이 다채롭게 변한다면 그 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이동해 전성훈 연구사님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성균 연구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과학관의 특별전 심연을 기획했습니다. 앞서 모네의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빛에 따라서 풍경이 가진 색이 달라지곤 해요. 그 원리를 살펴볼게요. 여기 램프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에 어떤 색들이 숨어 있을까요?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프리즘입니다. 자, 램프 앞에 프리즘을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색이 나타나요. 이제 빛을 종이로 가려볼게요. 빛이 없어지니 무지개색도 사라졌어요. 다시 종이를 치워볼게요. 빛과 함께 색도 다시 나타났죠? 종이가 서서히 멀어지면 점점 무지개가 선명해져요. 이렇게 색은 빛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걸까요? 모네는 7가지 색 외에도 다양하고 미묘한 색을 사용했잖아요. 여러 빛의 색들을 겹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 빛은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겹쳐서 만들 수 있어요. 빛에 따라 색이 바뀌기 때문에 모네는 같은 나무를 푸른색, 주황색, 노란색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가진 색 정보를 우리 눈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빨간 사과가 있고 하얀색 빛이 사과를 비추고 있어요. 아까 프리즘으로 보았듯이 이 빛에는 7가지 색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중 사과가 빨간색만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립니다. 반사된 빨간색 파장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과의 프리즘을 대보면 사과가 반사하고 있는 빛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빨간색뿐만 아니라 노란색과 주황색도 프리즘 속에 보이죠. 이번에는 사과를 다른 색의 빛으로 비추어 볼게요. 붉은색 빛, 초록색 빛, 푸른색 빛. 사과는 분명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빛이 지닌 색에 따라서 사과의 색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네가 그린 나무도 어떤 빛 아래에서는 푸른색을, 다른 빛 아래에서는 주황색을 반사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미술관으로 돌아와서 색이 가진 또 다른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윌리엄 터너는 빛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빛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예요. 풍경에 있는 색과 빛을 어떻게 캔버스에 옮길지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터너는 특히 색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 한 쌍의 그림에서 터너는 대홍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순간을, 왼쪽은 홍수가 지나간 후 잔잔해진 아침의 차분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감상 가이드 5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터너는 푸른색과 어두운 색조를 활용해 홍수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 대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주로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과 붉은색이 보여요. 생사를 넘나드는 홍수가 끝난 뒤의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다시 전성훈 연구소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터너가 색을 연구하며 크게 영향을 받은 이론이 있었는데요. 바로 괴테의 색채론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자 소설가, 과학자예요. 괴테는 색이 인간의 감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터너의 작품에서 노란색과 붉은색조, 푸른색조를 살펴봤었죠. 괴테는 노란색을 가리켜 태양빛과 가장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밝고 명랑한 감정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청색은 차갑고 우울한 색이라고 보았어요. 어두운 상태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리고 붉은색은 우아하고 진지한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움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했어요. 당시에 빛과 색을 분석하는 일은 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색을 이성보다는 감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괴테의 책을 과학자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터너와 같은 예술가들은 열광했답니다. 지금까지 모네와 터너의 작품을 살펴보았어요. 색은 빛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빛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고 또 우리 감정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떠올리면서 빛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필요한 재료는 셀로판지, 그리고 약간 두꺼운 종이, 그리고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연필이나 색종이, 크레용을 더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먼저 카드 모양을 잡아볼게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제외하고 가위로 잘라내주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카드를 보낼 거예요.
무슨 그림을 정할지 밑그림을 그려요. 저는 책을 뜻하는 네모와 좋아하는 마음을 뜻하는 하트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네모와 하트가 겹쳐지도록 할게요. 모양에 맞게 셀로판지를 자르고 풀로 붙여주세요. 풀은 사용하기 쉬운 반면에 풀 자국이 날 수 있어요. 테이프가 있는 분들은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셀로판지가 얇아서 돌돌 말릴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셀로판지를 사용하는 재미는 여러 색들을 겹쳐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겹쳐 초록색을 만들었어요. 셀로판지 중에도 초록색이 있지만 겹쳐서 만든 초록색과 조금 달라서 재밌어요. 카드 안쪽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윤곽을 그리고 그 바깥에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풀을 붙여서 카드를 닫고 친구에게 선물해주세요. 다른 샘플도 만들어봤어요. 일상에서 소재를 찾아봤는데요. 키우던 고양이 양냥이를 떠올리며 고양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다른 작품을 가지고 작업해보기도 했어요. 전시 중인 작품 중에 칸딘스키의 스윙이 있어요. 스윙을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곡선을 자르고 뒷면에 셀로판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백에는 색종이와 색연필로 꾸몄어요. 다른 카드에서는 칸딘스키의 작품을 가지고 다른 느낌으로도 표현해봤고요. 또 영국의 인상주의 화가 존 브렛의 그림으로도 만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미술관과 과학관에서 설명을 들으니 모네와 터너의 작품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북서울 미술관에 오면 작품들을 실제로 감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카드를 들고 오면 어떨까요? 수요일에 오면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